자, 오늘 9월 16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시장이 이럴 거예요. 이제 아마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그래도 낙폭이 좀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낙폭이 최대 오늘 좀 많이 빠졌다가 낙폭이 최대 몇까지 나온지 볼까요?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1.62까지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이 1.28. 적지 않은 낙폭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러다 장 후반에 조금씩 다 올라왔는데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뉴스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눈에 볼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통화스와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1399원 거의 뭐 홈쇼핑 가격까지 왔다가 왔었었는데 장초에 일단은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 스와프 물론 체결되면 좋겠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통상 어떤 사건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준 적이 많지는 않고 둘째는 만약에 이게 통화 스와프 체결이 안 될 경우에 이 올라갔던 환율이 다시 실망 매물로 이 고점을 뚫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하나 찾아보고 있다면은 실제로 체결이 안 됐을 때도 중요한 거는 화요일, 수요일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시장이 1,400원을 뚫지 않고 2일 동안의 시간 벌이 정도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정도의 평을 좀 내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 간의 통화 스와프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전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논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논의가 되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안 좋게 봐도 한 2, 3일 정도 시간 벌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게 봐서 만약에 통화 수합회가 돼가지고 환율이 좀 내려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없고 또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많이 가라앉은 시장이었는데 한 가지 좀 볼만한 측면이 있었던 지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한 번씩 브리핑 드리는 일중 흐름인데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외국인 흐름 되게 주요하게 보고 있죠. 누가 봐도 어, 이 옛날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은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장을 되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특히 환율이 1399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통상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기관이 오늘 매도를 많이 했고 외국인은 보시면은 장중에 시간을 좀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1,400억이 찍혀 있죠. 장중에 1,400억 매도했다가 딱 동시호가에 1,000억을 다시 매수를 했어요.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얘기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00억 매도를 했다가 장중에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낙폭을 좀 줄였고 선물이 좀 드라마틱했는데 보시면은 장 중에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 후반에 플러스권으로 들어가다 동시호가 이후에 다시 한번 체결을 해주는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은 아직 빠져나가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외환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외국인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의미가 있고 일단은 제 생각 월요일쯤엔 그래도 FOMC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래도 1%는 안 할 거야 이런 뉴스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조금 올라오고 우리 시장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빠지고 경계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그 정도만 좀 잘 버텨주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버티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어차피 지금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전저점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횡보를 했다가 박스권을 만들거나 여기서 반등을 해서 상승장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반등해도 6,600 정도니까 이 안에서 개별주 장세 정도거든요. 개별주에서 놀 수 있는 장세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 흐름만 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항상 뭐 어려웠지만 이번 주 정말 힘들었죠. 왜냐면 나스닥 5%가 박살났기 때문에 5% 박살난 거는 코로나 이후 처음이에요. 되게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시장이고 이번 한 주였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추석 갔다 오자마자 두드려 맞기 시작하니까 정신 못 차렸을 텐데 주말 동안 잘 쉬시고 또 어쨌든 FOMC가 큰 무리 없이 제 생각엔 75bp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벤트 소멸로 제 생각에는 다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무리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벤트는 바로 코앞이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활발한 시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